그 전에 뭐 답사도 가끔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뭐 전부 다 어쨌든 공무원들 소관이 되는데 어쨌든 옛날 문화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괄호 열고 한자는 써야죠. 잘못되는 경우들 가끔 저는 봐요. 전에는 이제 이른바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전에는 그냥 그 인터넷에서 한두 번 했는데 별로 그것도 어쨌든 고치기는 바로바로 고칩니다. 그다음부터는 별로 고치고 싶지 않은 것이 워낙 한자를 모르다 보니까 어디가 무슨 터 그래 놓고요. 괄호 열고 그냥 터라고 하면 그냥 두고 괄호는 쓰지 말지. 무슨 터 그러면서 이렇게 써놔요. 저 밑에다가 이제 볼펜이나 좀 진한 걸로 하나 이렇게 써주고 오죠. 이렇게 고치세요 하고. 가진 땅이라고 하는 거 터는 아까 제가 그래서 한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터라고 할 때 보통 터기 할 때는 이렇게 되죠. 이건 다진다라는 의미가 되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그쳐서 쉬는 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자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쳐서 쉬는 땅 그런데 선생님 지어지선 할 때 이지자였는데 할 때 그친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쳐서 그만둔다라는 뜻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어지선이라고 하면은 지극한 선에 이른다라고 할 때 자 땅에서부터 뜻글자에 그래서 의미 잘 헤아리라는 소리입니다.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어디까지 저 위에 있는 양 하늘이 있는 데까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대기권 내가 될 겁니다. 쭉 올라가서 거기에서 더 이상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기권 상층부에 뭐가 뭐냐 구름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아주 지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했다라고 할 땐 지극해서 이제 오동 덩어리를 다 했다 이렇게 쓰는데요. 그래서 그 끝에까지 이렇게 가서 멈추는 거. 그래서 그 지어지선 할 때에 지어지선의 선이라고 하는 것, 어디에 그칠 지자. 그러니까 지극한 선에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까지 이르러서 그만둔다가 아니라, 그죠? 여기에 이르러서 이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요거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그만두다와 그 다음에 그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잘 새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품격이라고 할 때 그 격주의 인성, 아까 그 인품, 그죠? 인품, 물품 뭐 다 있지만은 자, 품격에 사람의 품격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되고요. 자, 인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공부를 하려면은 자, 뭐가 되냐면 공자가 우리의 방향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다가 아니라 이렇게 보셔야 이게 정상이에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자, 따뜻한 기운은 위로에서 올라가죠. 우리가 해 뜬다라고 할 때도 아침에 해가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잖아요. 지고 해가 떠서 어떻게 돼요? 남중하죠. 남중에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 세계화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냐면 지구로 보자면 북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햇볕을 많이 받으려면 다시 말해 여름도 길고 겨울도 길고 자 그러면서 이런 속에서 그다음에 여름에는 비가 많고 겨울엔 굉장히 춥죠. 해도 짧죠. 그죠? 다시 말해 여름에는 해가 굉장히 일찍 뜨고 늦게 지는데 겨울에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그래서 해 받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이런 속에서 자 인류가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는 방식이 발달합니다. 미개하다 야만인다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야만족이라 가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에 가장 최적합한 형태로 변화돼 있었을 겁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한반도 땅에서 황하문명권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은 집의 양식을 보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좋다고 해서 뭐 지붕도 양옥집이죠. 서양 것이 좋으니까 다 좋아요. 집도 어떤 집 짓든가요? 왜 그냥 네모난 성냥갑집 지어놓죠? 그래놓고 무슨 짓 하든가요? 아이고 여름에 비가 많이 왔더니 벽으로 줄줄줄 해서 맨날 옥상 무슨 공사예요? 방수공사라고 정신없죠. 아마 여러분 관공서도 그럴 거예요. 그냥 요렇게 둔 데는. 그리고 뭐 옥상도 뭐 이용한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저 위에다 뭘 해야 돼요? 지붕원전해야 되겠죠? 지붕원전면 이 걱정은 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옛날 집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붕도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지붕원전 집이 멋있더라. 그래서 저 어디 알프스 산맥 쪽에서 나오는 요런 지붕도 있습니다. 참 안 어울리는 집입니다. 우리한테는. 자, 알프스 지역은 왜 그냥 눈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시골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눈 많이 오나 오늘하고 내일 눈 좀 온다 그러죠. 그럼 저 산 쪽에 있는 사람들 어때요? 근처에 살다 보면은
밤중에 나무가 쩡쩡하고 소나무들 가지 부러지는 소리 들릴 겁니다. 왜? 그 눈무게를 지탱 못해가지고 가지가 부러져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겨울에 눈이 많이 올 때도 대비해야 되고 여름에 비 많이 올 때도 대비하고 겨울에 햇볕 짧을 때 그저 에너지 최효율적인 집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름 더울 때 그 더위를 그저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든 집이 어떻게 되냐? 옆모습으로 본다면 이런 집의 형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처마가 있어야 되는 집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높이에 돼요. 그래서 여름날 비도 잘 빠지면서 겨울에 눈이 보통 4만 4, 5원이 되니까 집간 눈이 쌓여봤자 어때요?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여름날 우리 항상 또 정남향집을 지어야 되죠. 정남향집을 지으면은 자 마루 끝으로 햇빛이 이렇게밖에 안 들어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잘 보세요. 정남향집의 집일 경우는 베란다 끝에 이렇게밖에 안 들어옵니다. 여름날. 그리고 정남향집에 앞뒷문이 다 있다가 하면 열어놓으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선풍기도 쓰일 날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니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 모든 광고가 허가 내고 집 허가 내고 전부 다 이런 방식인데 이미 여러분들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실은 없는데 전체적인 정책에서 결정되니까 아파트나 집이라는 건 특히도 이제 큰 대규모의 건물들 같은 기본적으로 남향을 위주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가도 뭐 멋대로죠. 뭐 방향도 멋대로고 바람길조차도 이제 안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인데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깊숙이까지 햇빛 들어오는 거. 요즘에 그냥 아파트도 방향도 없이 살아서 몰라요. 그러면 할 수 없고요. 굉장히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여름날 혹여라도 시골집 계신 분들 보면은 여름날에 그죠? 아무리 더워도 앞뒤문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뒤에는 또 화단 같은 게 조성돼 있죠. 요런 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원합니다. 선풍기 거의 필요 없어요. 근데 쓸데없이 집들 잘못 지어놓고 뭐 에어컨 틀어놓고 에어컨 하나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되게 자랑하는데 속으로 보면 참 끌끌 차야 될 일들입니다. 실은. 왜냐면은 가장 그저 효율적인 집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걸 안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전부 다 실은 정부의 정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항상 만약 해바라기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서양 방식과는 다른 바로 요 방향으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공자가요. 세상에 도가 워낙 안 펴지니까 공자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되어 있습니다. 그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 당시 공자의 그 비서실장격에 해당되는 자공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의 수제자 가운데 아마 두 번째 정도에 들어갈 제자인데요. 제자가 어느 날 선생님 보면서 그래요. 선생님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미옥 그래 아름다운 옥이 있는데 이걸 저 독 속에다 감추어 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선가 좋은 값을 찾아서 그냥 좋은 값 준다는 사람한테 팔까요? 하고 물어봐요. 선생님이 얼른 알아들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공자를 빗대서 한 얘기입니다. 천하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 계신데 왜 세상의 군주들이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을 등용 안 하시고 등용해서 재상으로 쓰면은 두루 천하를 바로잡을 텐데 왜 안 쓸까요? 선생님 그냥 우리 은둔할까요? 아니면은 적당히 타협해서 나가서 선생님 정치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지제야 글쎄 팔아야 할까? 아니라 나는 값을 기다리는 자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천하가 이 도를 알아주는 군자가 있다면 내가 나아가서 정치를 하겠노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도는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깨끗하게 잊어버려요. 최소한 이거라도 돌이키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 뭐 한 10년 이상 강의를 했으니까 조금씩 알아듣는 분들은 계시긴 계셔요. 그런데 정작 자기 실무적인 일하고는 연결시킬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봐야 나머지가 다 해결이 돼요. 이건 철저하게 서구적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정말 고민하신 우리나라의 자칭인지 타칭인지 몰라도 3대 천재로 일컬어지는 우리 이현영 박사 예전에 장관도 하신 분이 있죠. 이분도 얼마나 고민스러웠는지 이분 주로 이제 일본어로 글 많이 쓰시는 분이었죠. 이 뭐 보작인가 뭐가 해가지고 일본에 썼다가 한 10년 만에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마침내 본인의 고민을 털어놨어요. 야, 저기 도대체가 이게 거기다 또 뭐라고 썼냐?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온 것 같다. 영어로요. 우리말 그 영어로 우리말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뭐라고 썼느냐? 자, 일본을 가봤더니 일본에는 보면은 자, 두 가지 그 같은 관청 내에 외무부가 있고 그다음에 그 국토부가 있는데요.
외무부에서는 뭐냐면은 북동 무슨 무슨 과, 그죠? 북동 무슨 무슨 과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국토부에서는 동북 무슨 무슨 과 이게 있더라라는 거죠. 한 정부 부처 내에 어떻게 부처 이름을 쓰는데 북동을 쓰고 동북을 쓰느냐 이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스웨스트 항공이 있습니다. 그죠? 노스웨스트 항공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정작 얘네들이 번역은 어떻게 하느냐, 이쪽 사람들 알아듣게 서북항공 이렇게 했죠. 아시나요? 그렇게 표현해. 서북항공이라 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표현해? 우리가 뭐 원래 북서항공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번역하는 건 서북항공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저 서양 애들은 분명히 저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건 사자는 사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사자가 동서남북 사방이라는 뜻에서 사자로 표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는 얘네들은 방향에서 다이렉트 해가지고 직설적으로 표현을 잘했는데 이분 표현이 도대체 우리가 방자가 훨씬 더 뭐다? 이게 또 포괄적인 개념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뭐 정말 한자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방자가 무슨 방자냐면은 방자는 또 모방자라 보통들 이렇게 되죠. 모방이 뭡니까? 뭐가 뭐예요?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네모나다 네모예요. 네모나니까 네모는 이렇게 되니까 모나다 모서리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죠? 모의 끝이니까 모서리가 되고 네모나다입니다. 그런데 네모난 게 무슨 방향이 돼요? 안 그래요? 또 방소라고 해서 뭐예요? 어떤 그 장소를 표현하죠. 네모난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손 들으세요. 교회 보면은 저기 그 창세기 아니라 저기 그 뭐죠? 대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홍수라 그러죠. 그거 노아가 못하고 홍수를 피하던가요? 방주 그랬나요? 방주가 뭐예요? 말씀 잘하셔서 방주가 뭐예요? 뗏목. 방은 뭐 주는 이거 뗏목 오늘날 배 만드는데 전부 다 이걸로 하는데요. 배선자 무슨 군함 한자 할 때도 다 이걸로 쓰는데요. 이게 뗏목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물어볼 거예요? 자, 방과 주는요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방이 바로 뭐냐면 뗏목 같은 거예요. 떼배. 뗏목과 떼배는 두 개 차이가 있죠. 뗏목은 상류에서 그죠 목재를 하류로 옮길 때 그냥 강물용해서 그냥 묶어서 보내면은 그건 뗏목이죠. 그죠? 그 때로 묶어서 보내는 나무다 이 소리예요. 때로 묶어서. 그런데 이건 말고 그건 또 한편으로 그 뗏목을 이렇게 보면서 기가 막힌 뭐 운송수단이죠. 그걸 배로 이용하는 거죠. 배로 이용할 경우는 떼배입니다. 그러면 인류가 거의 강이 있고 이쪽 저쪽 가로막혀 있을 때 이미 오래전부터 뭘 만들어 쓰느냐면은 떼배는 이미 만들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떼배를 만들어서 쓰는데 그런데 이게 좋지 못한 점이 딱 하나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게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떼배하고 일반 배하고 이 배하고는 무슨 차이냐면 이 배는 정말 나중에 만드는 배예요. 주역에 보면 공자가 나중에 후세 성인이 해가면서 요거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통나무죠. 통나무를 파가지고서는 그죠? 파고 이거 앞에를 유선형으로 이렇게 만들고 양쪽에 뭐예요? 이거 노젓고 이렇게 가는 배입니다. 요 배 차이하고 이 배 차이는 뭐예요? 자, 여름날이야. 이제 가을이나 뭐나 이제 곡식을 잔뜩 내가 수확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강 건너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갖다 팔고 내가 다른 걸로 만약에 물물 교환해서 오려고 할 때 여기다 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처럼 비닐봉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두꺼운 비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만이나 뭐나 이런 거 짜가지고서는 거기다 담아서 옮겨야 되는데 떼배는 10중 8구 뭐예요? 밑에는 뭐 잔뜩 물론 쌓기는 쌓아서 물은 피하려고 하겠죠.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러니까 요게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메꿔가지고 이런 배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점차 배가 어마어마하게 진화가 되겠죠. 그래서 방향이라라고 하는 표현을 이걸 쓰는 이유가 자 배주자나 뭐나 하나는 위치는 달라더라도 점이잖아요. 그죠? 어느 쪽을 향한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죠.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갈 때 제일 먼저 인류가 발견한 게 바로 뭐냐면 발명한 게 배입니다. 자 글자로 만들 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은 걸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보이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멀리서 본 거를 표현할 때 뭘 가지고 표현해요? 네? 그림, 말로 표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논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올 텐데 말 한마디에 이 나라가 망할런지 말 한마디에 이 나라가 흥할런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노나라의 전공이 공자한테 그래요. 세상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한마디 말에 나라가 흥한다는 말이 정말 있습니까? 한마디 말에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정말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가 그러죠. 어찌 말 한마디에 그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잘 돌이켜봐라. 말 한마디 정말 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말 한마디에 그 사람 말 한마디 딱 듣고 저 사람이 어느 수준이다까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게 군자의 공부예요. 논어의 맨 마지막 도끼내기로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따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말을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유식하고 똑똑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유식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뭐예요? 공부한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말을 할 겁니다. 모든 사람의 언어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동안에 보고 배우고 익힌 이 내용의 근거에서 표현이 됩니다. 저 하늘을 표현할 때요. 하늘을 뭐 가지고 표현할 거예요? 하늘을. 해를 가지고 해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 이거 무슨 모양이라? 해는 둥근데 뭐가 있다고? 달은 그죠? 이그러지고 하니까 그래서 초생달을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달에 보면은 검은 그림자가 있어서 그걸 표현했다. 해가 있으면 해도 흑점이 있어서 표현했다. 미안하지만 옛날에 여러분들 해 직접 볼 수 있어요? 한낮에 해 보세요 한번. 몇 초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눈부셔서. 그죠? 후대에 나중에 해를 못 던지고 가냐 유리에다가 맑은 투명한 유리에다가 그냥 끄름해가지고 조금은 볼 수 있죠. 거기서 그걸로 흑점 가릴 수 있나요?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들이 참 많아요. 자, 해라라고 하는 것은 뜻 글자에는 동그라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쓰는 한자에 동그라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동그라미 없어요. 왜?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는 건 해 운행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의 운행, 그죠? 천도의 운행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늘이 없으면 우리 여기서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물은 아예 상상조차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늘은 반드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하늘이 운행이 되면서 뭐가 생겨나나요? 하늘이 운행하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죠. 전부 다 뭘로 표현되나요? 운행하는 것 자체가. 수로 표현되죠. 다 수죠. 그 맨날 여러분들 뭐 찾아요? 아이씨 뭐 좋은 수 없을까 오늘? 다른 사람 돈은 버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죠? 운수 더럽게 나쁘네. 맨날 수 타령하고 살아요. 그 수 그랬더니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선생님 그 불완전 명사죠. 불완전 이전에 그저 수에 전부 다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좋은 수 없을까. 뾰족한 수 없을까. 맨날 수 타령하죠. 모든 건 다 수로 표현되죠. 1년이라고 하는 거 다 나타나는 게 바로 뭐 이게 다 수로 표현된 겁니다. 1년 12달,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그 속에서 뭐가 생겨나요? 흥망성쇠가 있죠. 길흉화복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이 따지는 게 뭐예요? 뭐 좋은 수 없을까? 이것만 따지고 있죠. 무슨 좋은 수 없을까? 좋은 수 있을까? 수는 누가 만들어요? 하늘이 운행되지만 하늘의 이치를 잘 알면 내가 운수를 어떻게 돼요? 잘 돌릴 수가 있죠. 이른바 흉한 수는 절대로 안 둘 겁니다. 나쁜 수, 악수 절대로 안 둘 겁니다. 그래서 수를 잘 표현되고요. 하늘은 너도 있고 나도 다 있죠. 그래서 하늘은 만물을 덮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돼요. 이를 그러면 자, 여러분들 하나죠. 우리 지금 이렇게 한 반이죠. 한 반 중에 그 중에 나 하나죠. 그 중에 하나죠. 그거 나누면 뭐가 돼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일이라고 하는 소리에는 그죠? 하나라고 하는 소리에는 하나도 되지만은요. 모두라는 말이 있죠. 서양 애들의 요 방식으로 표현할 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너하고 나밖에 없어요. 하느님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 일이 이렇게 표현되죠. 됐나요?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유목문화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비밀이 아니라 실제인데 사람들을 못 봐요. 유목문화는 오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 축이 뭐가 돼요? 기준선이
기준선이 뭐예요, 이거? 북, 남이잖아요. 그죠? 요걸 기준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자, 요거나, 그 다음에 저거는 뭐야, 쟤네들이 지남철 항상 북쪽 하는데 왜 지남철이라고 표현할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이현영 선생의 얘기입니다. 아까 그거 크게 아이덴티티 크라이스를 제가 해결을 안 해줬군요. 서양의 기준은 전부 다 이거예요. 우리가 좌우선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날짜선. 이걸 남북으로 표현하면 우리 자, 요렇게 표현하면 여기가 정오가 되고요. 여기가 밤에 자시가 됩니다. 좌우선이 날짜선이 되는 거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하루해가 바뀌는 거니까 이걸 좌우선, 날짜선 이렇게 되고요. 서양 애들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씁니다. 방향도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쪽이 북쪽이고 자, 동쪽이면 여긴 무슨 방향이에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응? 북동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요? 이쪽은? 웨스트니까죠. 북서 이렇게 되는 거죠. 북서쪽.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요? 여기는 남서가 되는가요? SW.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요? 남동쪽 이렇게 되겠죠. 남동쪽. 그러면 우리는 여기는 뭐가 돼요? 여기는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동서를 기준으로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동서. 그죠? 해 뜨고 지고. 해 뜨면 일어나서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서 쉬고. 우리는 오로지 요것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오도는 일이고 한자라 나의 도는 하나로서 깨어진다 이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늘의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1부터 10까지죠. 그래서 1 그러면 동서로 표현하고 남북 하면은 뭐냐면은 아니 이쪽은 뭐냐 이 뚫을 꼴자 이거는 남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하늘의 양기운이 땅으로 돌아와서 만물을 어떻게 돼요? 다 열어주죠. 그래서 봄에서 만물이 일어나고 봄 아침에 가지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은 동서입니다.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요. 방향을. 여기는 무슨 방향? 자, 요것만 원리 해결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일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도움될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래요? 동남이 되는 거죠. 남동 안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서남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돼요? 서북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돼요? 동부. 이게 우리 방향이에요. 제가 서울에 있는 노원구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 이제 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노원구만 오면 신경질 난대.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무슨 놈의 도시가 여기는 난 기껏 학교에서 내내, 그 선생님 말이 맞아요. 왜냐, 자기는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교과서대로 내내 가르쳤는데, 애들한테는 내내 북동 하고 가르쳤는데, 이놈의 도시에 왔더니 뭐가 돼요? 동북 하니까, 이거 나 도대체 헷갈린다. 솔직한 표현하시고 몇 년 전에 하신 분이에요. 그걸 아마 비슷한 시점인 것 같겠네요. 그때 이미 이혜정 선생은 여기다 이 얘기를 했었죠. 이게 뭐가 되느냐. 유목문화와 농경문화의 기준선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걸 모른 거예요. 문화적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각자가 사는 환경에 누구나 다 적합하게 살아서 거기에 맞춰서 다 문화라는 것을 형성이 돼 왔는데, 그죠? 다 이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살았는데 나중에 이 식민지 지배를 몇 년 겪고 났더니 이쪽에 동양 사람들이 혓가닥 다 가버렸습니다. 그 누구 기준으로 다 바꿨어요? 이 기준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죠. 심지어는 저 공산당들까지 뭐예요? 서구의 마르크스 자본주의, 그죠? 마르크스, 레닌 사상 받아들여져 온통 그걸로 다 바꿨죠. 미안하지만 마르크스, 레닌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공자의 주역에서 나온 겁니다. 이 주역이 그 1500년대 마르코 폴로가 이 동방으로 와서 중국 문화를 보고 기가 막히게 놀랐죠. 그래서 동방견문록이라는 걸 써서 서양으로 냈습니다. 서양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하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그 세상으로 가서 우리 종교를 퍼뜨려야 되겠다. 선교사들이 또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잔뜩 몰려옵니다. 와서 뭐 했던가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뭐 했어요? 종교 전파 열심히 했던가요? 중국에 기독교가 그렇게 있던가요? 중국에 없어요. 중국에서 기독교 전파하다가는 거의 큰일 납니다. 어떻게 됐느냐? 얘들이 여기 와서 깜짝 놀래가지고요. 거꾸로죠. 이거 번역해가지고 서구에 알리기 바빴습니다. 그때 번역된 것 중에 하나가 주역이라라고 이칭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해서 번역되고요. 그 이른바 공자의 유학사상이 전부 다 대거 번역돼서 알려집니다. 알려지고 나서 서양의 지성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죠. 이런 세상이 있었어. 이른바 뭐냐면 그게 민본사상입니다. 인본사상입니다.
세상에 사람을 바탕으로 해서 두고 다니는 이런 철학이 있었어? 얘네들은 그동안에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 신권사회였거든요. 이걸 몰라요, 우리는. 모르고 나서 민본사상, 인권사상이 마치 저기에서 들어온 것이냐. 요즘에 요거 가지고 재미 좀 보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동국대 저 황태현 교수라고 해가지고 이 서양의 지성계가 이렇게 바뀐 과정이 전부 다가 동양 철학에서 나왔더라.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저기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나름대로 독일 철학, 해결 철학 공부한다고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까내고 남았더니 남는 건 누구밖에 없더라? 공자밖에 없더라 라고 하는 사실에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하신다고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방향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인생길 방향 모르면은 헤매죠. 방향 잃고 헤매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되냐? 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고 이 중에서 나는 어느 위치에 속한다. 아까 그 품격이라고 할 때도 내가 가지 그 중에서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뭐가 돼요? 내가 그 중에서 얼마? 뭐라고 읽어 이거? 이거는 있죠. 아까 이 셈숫자가 되고 나눌 분자입니다. 분수를 알아야죠. 분수를 모르면 우리 뭐라 그래요? 저런 푼수 그래요. 할푼니 할 때 푼자로 정말 읽어요.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모르면 푼수가 되는 참 푼수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는 거죠. 네. 방향이라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 방향만 갖고서는 나중에 이 방향을 뭐라 그래요? 내내 이거 공부해놓고 우리 거 이걸 가지고서는 그동안 뭐 이거 다르니까 다를 뿐이죠. 다름을 인정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틀렸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틀렸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틀렸어. 그래서 이건 미개하고 야만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짓밟아서 버려야 될 것 해가면서 그동안 우리 문화 없애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죠. 그거 맨 앞장서서 한 게 누구예요? 제일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해낸 겁니다. 그죠? 뭐 우리야 뭐 시켜서 있으니까요. 뭐 제가 압니까? 그 누가 가르쳐줬다고요. 그죠? 성균관에 뭐 선생들이 가르쳐줬나요? 이분들은 막 맨날 에헴이나 하고 있고요. 아마 시골에서 보면 저 향교나 서원들이 있어서 더 잘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 지경이 왔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알고 두루두루 이제 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바로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먼저 뭐냐?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알아야 된다. 그래서 논어의 제일 먼저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 맨 처음 어디를 보느냐면은 뭐 이렇게 나온 일반적인 뭐 한 책들 빼놓고요. 옛날 경이라고 하는 것들 보면 확실합니다. 맨 처음에 제1장 보면 돼요. 1장에는 그 책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앞에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은 결론이 나 있습니다. 논어가 가장 확실한 책입니다. 논어는 제가 그 1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천자문 맨 첫 번째 대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아는 거하고 똑같으리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높아심에 아까 천지현황 할 때 하늘 같은 경우도 그 하늘이 하늘 이렇게 표현해 그 하늘에서 해 뜨고 지고 하면서 방향을 가리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 방향을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하늘 가는 길을 방향을 못 하니까 그 방향을 우리가 뭘 가지고 표현하냐면은 이 물건 가지고 표현하죠. 다 이 물건입니다. 물건에 이제 이게 추상적인 의미까지 다 들어가고 자 그래서 방향 찾기를 잘 하려면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어 제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논어 제1장 여러분들 공부하지 않았어도 자활 물론 자활은 빼면 됩니다. 이제 뭐라고 되냐면 학이 시습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학이 시습지면 배우고 여러분들 제목에 거기 한자 못 읽을까봐 제일 중요한 거는 앞에 밑에까지 써놨습니다. 이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 장, 네 번째 장에 있나요? 네 번째 아니다. 한참 뒤에 있나요? 뒤에 한 6-6페이지 정도 좀 넘어가면은 아마 있을 겁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배우고 그리고 때로 익히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표현입니다. 이 학, 이, 시, 습
지면 우리가 토를 꼭 붙이죠. 불력 열호와 반어법이죠.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군자의 품격 하니까 그대로 군자얘기 다입니다. 논어는 정말 군자얘기예요. 하기심 불력 열호와 해놓고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 방래하니. 자, 유붕 자원 방래 그랬습니다. 벗이 있어서 멀리에서부터 자, 방 그랬습니다. 바야흐로 이렇게 부사로 쓰일 때는 바야흐로 씁니다. 사방 방소. 왜냐면 배 타고 오든 어쨌든 간에 향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야 유붕 자원 방내면. 자, 그다음에 불령 낙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할 때 이때는 즐거울 낙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불령 낙화 해놓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인부지 불온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해도 불론 성내지 아니하면 바로 이겁니다. 불력 군자화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자, 하기시수지 때로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뭘 배웠는데요? 뭘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우고 응.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뭘 배웠어요? 그러니까 배우라 그랬어요. 배웠다 그랬어요. 뭘 배웠어요? 여기 주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목적어 있어요. 뭘 배웠느냐? 배우면 뭘 배워야죠. 군자가 뭘 배워야 돼? 뭘 배웠어요? 뭐 있어요? 뭐 배우셨어요? 지금까지 뭐 배우셨어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 익혔다 그래서 뭘 익혔는지 배우는 거는 뭐고 익히는 건 뭔지 또한 아무리 별로 항상 이렇게 의문점을 안 갖고 살아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참 좋은 말씀인가 보다 그래서 아 고등학교 때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하고 벽에다가 하나 붙이면 이거죠.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않아. 그 망할 놈의 수학이 그렇게 재밌던가요? 아니요 저는 수학 정말 재밌는데요. 아까 저기도 모든 건 다 수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하늘을 표현할 때 하늘은 그것보다 아주 복잡하니까 나중에 기회 닿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자, 하늘수 하기시습지 뭘 배웠어요? 배웠다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이 있죠. 뜻글자는 철학입니다. 뜻글자는 소리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게 있으면 내가 가르쳤다고 하면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배운 사람한테.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뜻글자를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다 보면 대단히 논리적이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아마 이치 깨우치는데 두루두루 통할 겁니다. 자, 가르친다라고 할 때 가르치는 걸 뭐라 그래요? 가르치는 거를 교 그러죠. 교. 교. 이렇게 쓸까요? 교 그랬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자, 배울학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항상 모든 기초 강의 꼭 합니다. 요것만 통과하면 다 됩니다. 가장 웬만큼은 통과. 아까 방향하고 저 기본적인 방향과 그다음에 요것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길은 보입니다. 길은 찾아가 나가니까. 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1학년생 맨 처음에 학교 들어가면 시험 본다 그러면 뭐부터 해요? 두 개의 공통점, 같은 점을 찾으세요. 그러면 되죠. 찾을 줄 알죠? 같은 점 뭐예요? 다 찾아보세요. 두 글자 속에서 똑같은 거. 네, X 맞았습니다. 또 아들자. X가 몇 개 있어요? 두 개나 있네요. 그죠? 위에 거 하나 모양은 달라더라도 비슷하잖아요. 그죠? X. 여기도 또 X 이렇게 표현하려나? 공통점 하죠. 두 개 공통점 또 하나 두 개 공통점 요거죠. 그죠? 요거 그대로 멋지게 쓰면은요. 요렇게 씁니다. 아까 공자가 5도는 이리관지라 해서 잘 보세요. 자, 수의 원리입니다. 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동양에서의 수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로 쓰는 겁니다. 하나 모두. 다시 말해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모든 만물을 다 뭐예요? 생장수장시킵니다. 봄이면은 만물을 싹트게 하고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이 되면 거두고 겨울이 되면 잠장시키죠. 갈무리 시키는 거. 그게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해의 길이, 그죠? 해의 길이가 태양의 고도가 되죠. 조금 어려워요. 태양의 고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죠? 여름이냐, 그 다음에 추냐, 겨울이냐,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가 뜨고 지고 하면서 이게 모든 만물을 다 덮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태양이 따뜻한 기운이 땅속으로 들어와서, 그죠? 땅속으로 들어와서 만물을 싹 틔워서 기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1하고 10이 있습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것이자 만물을 다 덮는 것이요. 그 다음에 뚫을 꼰자 이거는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올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를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표현했냐? 만물을 덮고 있는 저 하늘을 양이라 표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태극기에 있죠? 그러면 하늘이 이렇게 모든 걸 밑으로 다 내려주죠. 하늘이 내려주니까 하느님하고 고마워하지. 만약에 하늘이 위에서 제기만 하면 뭐 하고 있어요? 저런 나쁜 놈하고 쳐다도 안 볼 겁니다. 그죠? 그래 하느님 여러분들이 위에 있을수록 어떻게 스스로를 낮출 줄 알아야죠. 가만히 있어도 당신 높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도 위에서 거만하게 있더라. 저게 지도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공수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자라고 하는 거. 공직자. 그래서 자 위에 있는 건 이렇게 내려줘서 근데 땅은 또 어때요? 땅은 위에서 주는 대로 그냥 다 받죠. 다 받는 제일 좋은 방법이 벌려서 받는 거죠. 옛날에 영어 시간에 혹시 그거 나오는 거 봤나요? 어떤 어린아이가 그 엄마 따라서 저 시장을 갔더니 과일 가게 아저씨가 아유 귀엽다 그러면서 다 버치 한 줌 가져가라 그랬죠. 근데 애는 어땠던가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어떻게 돼요? 한 줌을 탁 집어서 줄 때 얘는 어떻게 받던가요? 두 손 착 받았습니다. 나중에 엄마 그러지, 야, 너 그때 왜 안 집었니? 그랬더니, 엄마, 내가 집으면 조금밖에 못 집잖아. 근데 아저씨가 집어주면 이렇게 두 손 받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이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다 받으려면 다 벌려야 되겠죠. 그래서 벌려있는 이 모습입니다. 이걸 양보어라 그러고 음보어라 그러고 태극기에 양보, 음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게 주역에서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건 양보, 음양이라 표현하는데 음양이다 그럼 음이다 하고 양 마치고 시작해야 된다라기 때문에 음입니다. 밤자정이죠. 그래서 밤자정이라고 하는 건 마칠 요자죠. 마치고 다시 양 하나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고 지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이기도 하지만 하늘이죠. 그래서 비로소 양이 시작된다라는 아들 자아가 되고 자월에서 하루 때의 시작입니다. 자월 그러면 음력 11월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요때이기도 하고요. 이게 자예요. 내가 아들이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내가 성인으로서 다 되고 다시 하나 나오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요 이치도 모르면서 가르칠 수 있네. 적어도 한 바퀴 돌아가는 이치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다가 뭔가를 하나 새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는 또 뭐다? 선생님 자 이렇게도 쓰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두루두루 아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 사람들 사랑할 줄도 알죠. 그래서 자식처럼 사랑할 자 이렇게도 쓰는 겁니다. 이게 뜻글자의 원리예요. 요거 모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베풀어 주는 거죠. 베풀어서 모든 걸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 글자를 뭐라 그래요? 열이죠, 열. 열이에요. 우리말로는 열이 뭐예요? 다 열다. 열어 제껴준다죠. 땅에서 양기운 딱 들어오면 봄이면 땅 문 다 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열고. 가을이 되면 그래서 다 열었던 것이 뭐가 돼요? 맺히는 거죠. 열매죠. 우리말로도 그대로 쓰입니다. 공자가 오도는 이리관지라 그래서요. 나의 도는 하나로서 다 꿰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리관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일관된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요 이치에서 정리되는 것이 유학입니다. 황화문명권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요 원리만 제대로 알면 요 원리가 이제 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오고 1년 12때 나오고 24절기 나오고 요런 내용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 10이라 요렇게 쓴 거나 요렇게 쓴 거나 어때요? 그게 그거죠. 왜냐면 자, 요렇게 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뭐냐면은 봄춘이라고 해서 춘분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때가 되는 거죠. 춘분이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지만 이제 앞으로 뭐가 많아지는 것? 여기는 양기운이 점차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양기운이 점차 많아지는 것. 달리 표현해서 춘분점을 지나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뭐한다? 따뜻해진다죠. 자, 추분점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지만 요게를 지나면서부터는 뭐예요? 이제는 확실하게 추워진다가 되는 거죠. 밤의 길이가 이제 점점 길어진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극도로 가서 이게 동지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동지점이 가면은 뭐라 그래? 동지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뭐라고 배웠어요? 동지
동지를 표현해봐. 동지는 글자 빼놓고 동지는 뭐예요? 밤에 가장 길다. 또 달리 표현하고 계신 분. 가장 좁다. 제가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 설명을 벗어나 이렇게 어제 학교에서 배운 방식이죠. 동지 그러면은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때. 왜 그렇게만 표현해? 아까 제가 자월할 때 자를 뭐라 그랬어요? 이제 음이 다 맞추고 새로 양 하나가 시작된다. 그 얘기는 만약 여기점을 해서 밤은 제일 길지만 지금부터는 뭐예요?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 때. 이거 차이 많이 나죠? 하나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앞에 표현은. 그죠? 뒤에 표현은 뭐야? 지금 굉장히 어둡고 내일 제일 힘들고 제일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내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여기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나도 시작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주역 괴상으로는 요상이에요. 요상인데 저걸 똑바로 세우면은 이게 터치도 되는군요. 똑바로 세우면은 자 요상입니다. 지극히 어두운데요. 지극히 어두운 가운데 양 하나가 밑에서 이렇게 자라났죠. 그죠? 양 하나가 자라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지뢰 복해서 부활한다 라고 할 때 복입니다. 회복한다 이 뜻이에요. 이제 뭐가 되느냐? 양기운이 지극히 어두운 가운데서 양기운이 하나 회복한다 라고 하면 지뢰 복월. 오늘날로 하면 음력 11월. 또 12대로 보면 자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차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랬죠. 저 사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소극적인지 적극적인지 알아보려면 컵에다 물을 요만큼 담아놓고 표현해보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적극적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벌써 반이나 찼네. 그다음 뭔가 이렇게 삐딱한 사람들 아직도 반밖에 못 찼어? 이 표현이죠. 요 두 사람의 이 성격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사물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역이라라고 하는 어차피 논어가 뭐 전부 다 주역이 있는데요. 역도라고 하는 건 그냥 바뀔 역자죠. 늘 상황이 바뀌더라도 발음을 잃지 않는 그 군자의 그 품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천하에 도가 없다. 도가 없어서 나를 등용해서 안 쓴다. 그럼 말라지 뭐. 그런 거는 홀로라도 내 몸에 그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독행기도 하는 것을 맹자가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이 나를 쓰이면 나가서 행하고 쓰이지 않으면 은둔하는 것, 감추는 것. 그것이 나하고 이제 제자인 안연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십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달리 표현하면 자, 그런데 열십자를 잘 보면 두 개가 어때요? 겹쳤다는 건 만났다 표현이죠. 어디서 만났어요? 가운데에서. 그죠? 가장 제일 가운데에서 만났죠. 이게 중앙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서 모두가 다 보는 데죠. 가운데서 떳떳하게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똑바로 된 열십이지만 이걸 이제 옆으로 삐딱하게 음에서 양으로 나아가는 것, 밝은 양에서 어두운 음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쓰면은 아까 어느 분이 X 그랬죠. 세상에 자기 글자를 놔두고도 여전히 X 그래요. 안 배웠으니까 할 수 없죠. 이건 X가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뭐예요? 둘이 만난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만나느냐?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그래서 사귀는 관계죠. 너희들 사귀는 관계냐라고 할 때 사귀는 건 떳떳해야죠. 은밀하게 사귀면 결국은 오늘날 사태 이 암흑의 연출가 뭐 줄줄이 연출가들 얘기 나오죠. 이 사건 벌어집니다.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하의 공인이라 그러면은 가장 떳떳하게 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떳떳하지 못한 거죠. 주역에서는 그래도 유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 사기를 예자입니다. 사기다. 사기를 예자가 되고 사귄다라고 하는 건데 어디서 사귀느냐?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사방이 다 뭐 가운데 그러니까 속이니까 저 은밀한 곳인데 그건 아닙니다. 이건 떳떳하게 사귀기 때문에 어때요? 상대방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이거를 고쳐줄 수가 있죠. 아, 우리 공변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자, 그리고 생김새가 뭐같이 보이냐면은 몇 장수 가위처럼도 생겼죠. 그래서 가위라는 글자로도 씁니다. 가위예라고 쓰는 글자예요. 뜻글자 기가 막히게 매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사귀는 거 가운데에서 모든 사귀는 가운데에서 최고의 사귐은 뭐예요? 최고의 사귐.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늘하고 땅이 사귀는 거예요. 하늘하고 땅이 어떻게 사귀느냐? 우리가 여러분들 태극기에서 아니까 제가 태극기만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태극기에 이런 기호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뭔지는 알죠? 다.
하나 둘 셋 해서 하늘 표현하는 거죠. 순수한 양하고 땅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건괴가 되죠. 공무원들이니까 건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게 하늘이 되고 땅이 돼요. 이렇게 돼야 멋진 거예요. 하늘은 애초부터 저 위에 너는 이대로 있고 땅은 땅대로 있으면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기독교 성경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가벼운 기운이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탁하고 무거운 기운 내려와서 땅이 됐다 이렇게 되니까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관계입니다. 이걸 주역의 괴명어로는 비색하다, 막혔다 그래서 비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건 아까 뭐래서 하늘 기운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땅 속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땅 속에서 이 추운데 땅 속에 잠들어 있는 놈들 막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그리고 봄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이거를 지천태라 그래서 글자 모양 그대로 씁니다. 이 여기서부터 이거 뚫고 양기운에 의해서 뚫고 만물이 나온다라고 해서 만물을 대표하는 게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물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지천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평하다라는 표현도 되고 하늘하고 땅이 사귀는 것 천지교 태라라고 해서 우리 저 어디 가면 경복궁이라고 하는 서울에 옛날 임금님이 계시던 곳 가면 교태전 해가지고 중궁전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과 땅이 또 사귀는 게 이것뿐이더냐? 또 만물이 또 사귀어서 다 통하죠. 그 만물이 사귀어서 통한다. 그래서 어떻게 그 교통이라라는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중국에 가보면 교통은행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면 저거 운전사들만 이용하는 은행인가? 천하에 교통하는데 은행만큼 돈으로 다 교통하는 거죠. 중국 최고의 은행이 바로 교통은행입니다. 다 주역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귄다라는 건데 그 사귐의 최고가 바로 누구의 사귐이에요? 하늘과 땅의 사귐입니다. 양과 음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사귀어서 뭐예요? 둘이 사귄다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귐이 있을 것이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귐이 있을 겁니다. 좋지 못한 사귐은 막죠. 둘이 사귀어서 나올 것 하나도 없으니까. 둘이 사귀어서 뭐가 나와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둘이 사귀어서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낳죠. 그렇죠? 만물도 때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다 사귀죠. 그죠? 만물도 때가 되면 다 사깁니다. 사귀어서 또 뭐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게 뭐가 되느냐? 본받을 효. 아까 하나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되면 얘도 이렇게 사귀는데 나도 이렇게 사귀는데 나도 누구처럼 사귀어야 돼요?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사귄 것처럼. 그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다 낳아서 잘 길러주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본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본받을 효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낳고 그 다음에 하늘이 따뜻한 햇빛을 주고 물도 주고 땅이 잘 품어주면서 잘 길러줬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자식을 잘 길러줬죠. 그랬더니 자식이 또 나를 요렇게 보더니 뭐예요? 부모님이 편찮으셔. 어린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저 산수건 갖다 열난다 하니까 올려주고 하는 이 효잖아요. 그죠? 요겁니다. 가르치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본받는 과정입니다. 효라고 할 때 효는 자 사귈 효자도 교도 되고 아까 사귈 교자 이거죠. 이게 숫자도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중에 공부합시다. 교가 되고 자 본받는 효다라고 하면 요거예요. 칠복자. 여기도 칠복자가 돼. 칠복자의 변형입니다. 친다라고 하는 것은 전복자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예전에 그 점을 친다 그러면은 거북점을 친다 그러면 이런 말 신명을 다하는 겁니다. 신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북도 들이고 장구 치는 거죠. 자, 북도 들이고 장구 친다 그러면 악기를 연주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자연스럽게 흥이 나죠. 그 우리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무시킨다 그러죠. 북도 들이고 그죠? 북도 들이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출 겁니다. 고무시킨다라는 게 이겁니다. 고무격려시키는 거예요. 가리키는데 회초리 갖다 놓고 가리켜요. 너 이거 안 하면은 때릴 거야. 하면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머리 꽉 다칩니다. 머리는 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돼요? 고무진작시킨다라는 표현이에요. 잘 고무진작시키면은 머리는 자연스럽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태어나는 막 아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자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이하자죠? 여기다 영아유아 그랬습니다. 아이하자의 위에 보면 절구구자라고는 표현했지만 머리 모양 표현한 거죠. 막 태어난 애들 머리 아직
꽉 안 닫혔을 겁니다. 그걸 옛분들에게 통천문이라 그랬어요. 하늘하고 통하는 물. 그 숨구멍이 발랑발랑 할 겁니다. 그죠? 이게 꽉, 그러면서 팔은 움직이던가요? 팔은 꽉 이러고 있죠. 애들은 팔 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엄마 뱃속에 있던 게 있어서. 다만 버둥버둥은 뭘로만 하느냐? 다리만 하죠. 그래서 막 태어나서 버둥버둥거리는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의 이 깨끗한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연스럽게 저 천지자인의 이치와 바로 인륜의 법도죠. 이건 이제 인륜의 법도가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때리라 그랬나요? 여기 어디 때리면서 나 맞으면서 컸다 있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 아이의 머릿속에, 그죠? 요 머릿속에 그 천지자인의 이치, 그죠? 이치와 그 다음에 인륜의 법도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덮을몇자입니다. 잘 감싸서, 그죠? 그 아이를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잘 감싸서 가르치는 것. 가르치는데 어떻게 되냐? 아까 고무이가 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시키는 거. 이건 가르칠 효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서 가르친다.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 자체가 먼저 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어요? 자, 본인이 세상에 모범이 되지 않고 연극을 만들어서 뭐 이런저런 거 만든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뭘 깨우쳐준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뒤에 가서 엉뚱한 짓 한다. 우리 그런 인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이중적 인격 이렇게 표현하죠. 철저하게 이중적 인격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유학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이른바 공직자로서의 그 가르침, 옛날에 이제 교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정치, 교화라고 표현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먼저 이 인륜의 법도를 행하지 않고, 인륜지도를 행하지 않고 어찌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유학의 가르침의 최고는 뭐냐? 학위편에서도 보면은 요거 끝나고 나면 전부 다 효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에서 위정편, 정치 얘기가 나오는데요. 내장까지 이제 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또 내귀절은 또 여전히 똑같이 뭐냐? 오로지 효입니다. 대부들이 누가 효를 묻는 얘기가 나와요. 네 번이나 쭉 그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다? 효를, 그죠? 인륜지도, 인륜지념이다라는 겁니다. 그 인륜을 배우고, 인륜을 배워서 때로 익힌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우고, 익힌다라고 하는 이거는 뭐의 실천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 테니까 5분만 쉬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